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밥도 예전만큼 잘 먹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기운이 없고 몸이 가벼워지질 않는 걸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나이 드셨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나머지 절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이해하고 딱 맞는 방식으로 식사를 바꾼다면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게 사실 수 있거든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혼자 움직이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몸. 그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본론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드시는 식사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양의 절반도 못 채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몸이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이야기해봐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요. 기초대사량이 뭐냐고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몸이 저절로 쓰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이게 줄어드니까 예전만큼 먹으면 살이 찐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세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무서운 역설이 생겨요. 에너지 필요량은 줄었는데 단백질과 영양소의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나요.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연료통은 작아졌는데 엔진 오일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연료 줄인다고 오일까지 줄이면 엔진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먹는 양을 줄였는데 단백질까지 줄어들면 근육이 무너져요. 그리고 근육이 무너지면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 혈당 조절 능력, 심지어 뇌 기능까지 함께 무너지는 신호예요.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져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낮아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몸에 남는 영양이 훨씬 적어요. 두부 한 모를 먹어도요. 30대는 90% 가까이 흡수하지만 70대는 그 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밀도 높은 영양 설계예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전략이 바로 그 답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3번째 전략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는 분들도 이 한 가지를 모르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전략은 총량 파악이에요.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이에요.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체중 1kg당 1.0에서 1.2g. 이게 건강한 노년기에 필요한 양이에요.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2g이 필요해요. 이 양을 채우려면요.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살코기, 달걀 2개, 두부 반모 정도를 몇 끼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의 실제 식사를 보면 흰밥, 된장국,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하루 단백질이 30에서 40g, 필요량의 절반 수준이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저축 통장이에요. 지금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계단도 못 오르고 낙상 위험도 커지고 어느 날 아침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몸무게 곱하기 1.0에서 1.2. 이게 하루 목표예요. 자, 두 번째 전략이에요. 한꺼번에 먹으면 절반이 낭비돼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 않아요. 우리 몸의 근육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끼에 20에서 25g씩 나눠서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는요, 달걀 2개에 두유 1잔. 여기에 두부 조금 더하면 약 23에서 25g이에요. 점심에는요, 고등어구이 한 토막에 된장국이면 약 23에서 25g이에요. 저녁에는요, 닭가슴살이나 두부조림 한 접시. 약 20에서 25g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단백질 분배 식단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요. 단백질은 아침부터 챙기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간단히 드시거나 거르시는데요. 밤새 공복 상태에서 가장 먼저 분해되는 게 근육이에요. 아침 단백질이 하루 근육 보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도 세 번째 전략을 모르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요.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이 둘의 균형이에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을 만들 때는 이 조각들이 다 갖춰져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조각이 거의 완전해요. 식물성 단백질은 몇 가지 조각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드셔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실천 조합,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아침에는요, 달걀에 두유를 더하세요. 이게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점심에는요, 생선구이에 두부된장찌개. 완벽한 한 끼예요. 저녁에는요, 닭고기에 콩나물 한 접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소화가 걱정되신다면요, 고기를 구이보다는 찜, 수육, 조림으로 드세요. 생선은 고등어, 삼치, 연어처럼 기름기 있는 생선을 선택하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단백질 식품을 기름에 튀겨 드시는 것. 노년기에는 꼭 피하셔야 해요. 이유가 있어요. 튀김 조리는 고온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망가뜨려요.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 자체가 줄어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튀김 단백질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히 먹어도 몸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치킨, 생선 튀김, 두부 튀김. 노년기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맞지 않아요. 구이, 찜, 조림, 삶기. 이 방식으로만 드세요. 그럼 보충제는 어떨까요? 식사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분들은 스무디나 단백질 보충 음료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단, 식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용도로만 드세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드세요. 가장 좋은 원칙은요, 음식에서 먼저, 보충제는 나중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년기에는 에너지는 적게 필요해도 단백질은 더 많이 필요해요.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1.0에서 1.2g.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둘째, 한꺼번에 몰아먹으면 안 돼요. 매끼 20에서 25g씩 나눠서 드세요. 아침 단백질이 하루를 시작해요. 셋째,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드세요.
달걀과 두유, 생선과 두부. 이 조합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줘요. 그리고 튀김은 피하세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밥상에 달걀 하나를 더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 두유 한 잔을 챙겨보세요. 모레 점심 생선 한 토막을 더해보세요. 이 세 가지 작은 변화가 한 달, 석 달 쌓이면요. 계단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다리 힘이 생겨요.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걷고 혼자 잘 사는 것. 그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무엇을 먹느냐는 어떻게 늙어가느냐를 결정해요. 오늘 식탁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게 100살 건강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 영상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께 꼭 보내드리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